참가번호 1번 수원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찬희 학생의 우린 아직 남이잖아요. 네, 제목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이찬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개팅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소개팅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사진도 보고 이름도 알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다 나의 데스티니 하고 남에서 님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 만나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 와중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비로소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벌써 70년. 북은 북으로, 우리는 남으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북한을 만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간다면 님이 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정보와 생각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편적인 1차 의료는 과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서양의학과, 한의학도요. 북한이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한방의학이나 민간요법에 중심을 두는 것은 사실 의료기술의 낙후와 의약품의 절대 부족 때문이에요. 북한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의 어떤 의사선생님은 신체검진만으로 암까지 진단하셨다고 해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정말 대단하시죠? 또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의약품의 부족으로 처방받은 약을 적은 종이를 장마당에 가서 사서 먹는다고 해요. 그 의약품들도 사실 중국에서 밀매되거나 보급품을 빼돌린 약품들이지만 보급만 받을 때보다는 장마당에 가서 사서라도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차라리 나아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빙두라고 불리는 마약을 사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아파도 그냥 마약을 사서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탈북하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북향민들은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많이 입습니다.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인신매매와 폭력,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 수많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아픈 건요, 그때 상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라는 생각에 갇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남한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한으로 들어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제 피를 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분은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게 남한으로 와서 피를 뽑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많이 무서우셨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질의 변화로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북향민의 44.5%가 최근 1년간 자기가 병의원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1위가 47.7%로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5년 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의료비를 거의 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경제적인 이유가 1위를 했을까요? 북향민 분들은 남한에 오시기 전에 극단적인 삶을 살다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아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가 되는 5년 동안
병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5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실비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외에도 경제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는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에서 그치거나 그래, 근데 이걸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북향민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있겠구나. 또는 이렇게 아플 때는 저런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하고 북향민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이해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상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방적인 부분이 저희보다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성적 관념이 저희보다 좀 낮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길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하신대요. 그런데 여성도 치신 남성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은 대다수의 간호 인력이 여성인데 만약에 하나원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통일이 되어서 한꺼번에 섞여 살게 되었을 때 간호사가 혹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호학회에서도 최근에는 통일 간호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간호 교육 과정은 1, 2년이다.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북향민들이 또는 북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점을 추가하면 좋겠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나누어 많이 봐야겠죠? 어쩌면 북한 사람들을 환자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남북이 아닌 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